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어제 방송하고 업로드를 했는데 영상이 저장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올리고 개인 일을 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시 못 찍고 지금에서야 다시 새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아주 급속도로 무섭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고 좋을 일이 아니긴 한데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주니까 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반등은 온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반등이 없이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공포의 선을 넘어섰어요. 지금은 좀 패닉이죠. 패닉 상태일 겁니다. 주식 계좌 보면 패닉 상태일 거고. 그런데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봐서, 자, 이제 그러면 대응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봐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딱히 마셔야 될 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최소한의 대응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일단 멈춰야겠죠. 멈춰야 됩니다. 지금은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면은, 가장 쌀 때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싸게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대응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더 빠질 수 있고 뭐 계속 흐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흐를 수 있지만 지금 팔아가지고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이미 만약에 이걸 피신하고 싶다, 지금의 하락의 인플레이션을 피신하고 싶었다면 정말 그 전에 사전에 매도가 돼야 됐고, 사실 이게 좀 되게 좀 악성인 게, 사실 주식은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죠. 그래서 빠질 때도 뭔가 좀 이렇게 흐르면서 그 와중에 반등이 나오고 그 와중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끊임없이 하루하루 다르게 쏟아내면서 급격하게 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응의 영역을 주고 있지 않죠. 대응을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급등주를 못 따라가듯이 급락주를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냥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앞으로 방향과 진단을 해야겠죠. 시장이 어떻게 빠지는 거고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언제쯤 나의 그 포지션이 바뀌어야 된다를 이제는 정말 냉철하게 또 판단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미국 증시를 보자고 얘기 드렸고, 자, 크게 보시자고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격이 계속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분명 다른 건 분명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그 1월 달이죠. 2021년 1월로 돌아가서 작년이죠. 작년이 됐으니까. 자, 1월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1월이 여기죠. 1월 8일 여기입니다. 자, 미국 증시의 잠시만요. 자, 미국 증시의 작년 1월은 여기죠. 굳이 말하면 여기에요. 여기죠. 1월. 2021년 1월. 그 다음에 좀 주봉으로 좀 크게 볼까요? 답답하니까. 자, 주봉. 20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 찾기도 힘들다. 여기네요. 2021년 1월이 여기고, 2022년이 여기죠. 여기로 이제 이때부터 2021년 1월이 여기고, 자, 여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또 다시 예전에 봤던 레벨층을 보자고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는데, 자, 2020년이죠. 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시면, 자, 지금 2021년 1월 달부터 이때 이제 2021년 1월 달이 우리나라는 시장의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이었고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주식은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 친구는 1년 동안 한 레벨 더 올라간 거예요. 한 레벨 더 윗단으로 올라간 거고 우리는 굳이 말씀드리면 그 다우 산업 기준으로 3만 1천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주식이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여긴 그렇다. 그래서 레벨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두 단계 레벨이 올랐으니까 다우 산업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게 다우 산업은 장기 우상향 시장입니다. 우리 K 주식하고 완전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장기 우상향 시장 주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방송 한 1년 전부터 드렸는데 이렇게 항상 우상향하는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은. 그리고 지금 빠짐이 무서워 보이지만 올랐던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 미국 주식 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만 한 사람들은 지금의 하락 강도가 그렇게 공포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상승을 누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충분히 최근에만 힘들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 하락 때만 힘들었을 겁니다. 그 전에 힘들었던 구간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도 공략만 잘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회였죠. 더 기회였고 큰 상승을 다시 낼 수 있었고, 다시 다 고점을 갱신하면서 회복해 줬기 때문에 계좌상으로는 어려워야 되면 안 되죠. 어려웠던 시기가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가 다오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역이 힘든 구간이지 지금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자, 그러면 자, 다시 또 봐가지고, 자, 항상 그 다우 산업은 우상향하는 시장 주식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 좀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팬데믹도 있었고, 코로나 때 보시면, 코로나 때는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던 정말 그 팬데믹이었죠. 정말 여기 보시면 160선과 120선을 모두 깨고 급격하게 내려갔다. 급격하게 내려갔다. 그래서 정말 공포였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락과 함께 동시에 급하게 회복이 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60주선이죠. 주선이에요. 60주선이 항상 공포였고, 심각하게 뭔가 안 좋을 때,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이렇게 2018년 요때죠. 요때 보시면 요때도 이 120선 깨는 공포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도 돌려보시면 그래요. 돌려보시면 항상 60선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60선은 기본적 매수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매수 포지션이었다. 60선은 그랬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뭔가 무슨 사태, 무슨 뭐 이런 것들, 뭐 버블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모두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의 다우 위치를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 고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60주선을 만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60주선만 바라보면 지금 60주선 깨졌을 때니까 뭐 요 대충 봐도 한 요 정도가 지금 다우가 빠질 수 있는 자리겠구나. 33,000대에선 되게 중요한 자리구나. 왜냐면 이 친구가 33,000대는 작년 2021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유지했던 박스권의 하단이구나. 정말 저가대 하단대가 이 금액대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지표로 봐도, 우리가 기초로 봤을 때. 그러면 자, 이 지금 인플레이션 엄청 심각하고 정말 안 좋고,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대. 그러면 또 공포 팬데믹이 되니까 정말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120선까지 깨져버리겠죠. 박스 하나가 다시 반납이 되겠죠. 이렇게 다 해서 두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재료가 일단 어떠냐라고 보면 단기간에 악재는 항상 있어요. 근데 호재성의 뉴스들은 가려지고 있죠. 왜냐? 주포의 의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주무르는 주포의 의도가 악재로 뻗뜨리고 그냥 시장을 던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 지표를 봤을 때 항상 60주선은 기회였는데 60주선 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면 60주선 때까지 좀 밀어주고, 그때까지 좀 밀어주면서 다시 좀 호재성 뉴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포커스 이런 거 맞춰지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3만대를 무너뜨리고 2만대까지 반납하는 거.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예전에 코스피 보면서 봤던 유동성으로 풀었던 모든 것을 반납하는가 라는 관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모든 것 반납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지금 유동성에 되어 있고, 자, 지금부터 조정을 강하게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그 딱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미국 지표만 봤을 때 다우의 33,000 부근, 여기 부근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깨진다고 하면 아예 팬데믹 공포가 되는 29,000대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이때 급락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면 시작, 이렇게 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좀 진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사실 연봉 보면, 연봉 봐도 당연한 조정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연봉만 봐도, 연봉 1년선이죠 1년 단위로 보면 항상 1년 단위로도 5월선이죠. 5월선, 5년선 보시면 여기 한 번도 이렇게 이격이
항상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뜨면 멈춰주기를 한다는 거죠.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멈춰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오르지 않더라도 이격이 좁혀져야 돼요. 근데 뭐 너무 미국장은 우리나라 장이랑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미국장 자체가 이렇게 증시가 많이 떠 있어요. 여기가 떠 있단 말이죠. 여기가 5월선이 5선인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5선이면 얼마일까요? 5선 하면 3만이 깨지는 구간대라는 거죠. 3만 정도예요. 딱 아까 말씀드렸던 29,900. 그러면 5선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또 어떤 악재로 빼면서 어떻게까지 빼는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맞춰서 대응하면 너무 그렇지 않은 게, 자, 요겁니다. 지금 여기서 딱 진단하기 어려웠던 건, 자, 내가 만약에 신용 비율로 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한 사람들은 되게 공포가 되고 어떻게 방법을 짜야 돼요. 하지만 내가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 있다, 아니면 추가 현금 매수할 여력이 있다고 하시면 일단 빠지면 그냥 관망하시고 좀 잊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직 하락의 멈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등을 줘야 반등 때 정리를 하는데 반등도 없이 흐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급격하게 이렇게 빠진 것들은 한번 호재성으로도 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원점은 아니어도 급격하게 반 정도 올라줘요. 그럼 요럴 때 다시 대응해야 됩니다.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가지 않더라도 요만큼 다시 회복됐을 때 비로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 그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빠지고만 있으니까 대응의 영역은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죠. 그리고 봐야 되는데 회복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복해줄 때도 이렇게 급격히 빠진 것들은 호가창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또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빼서 계좌가 박살나고 하는 거를 계좌를 보고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켜보고 다시 올라오고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하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등 파동 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모르겠고 난 투자 여력금이 있어. 그러면 일단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더 빠질 것 같고 하다 보면 임퍼스 대응해보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증시에 악재만 쏟아내고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멈춰질지도 모르고 일봉만 봐도 정말 양봉 하나 없이 정말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요때만 보셔도 요때 뭐 코로나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뭐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 양봉이 있기 마련이에요. 양봉이 하나씩 나와준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 여기죠. 2018년, 19년, 20년 요때죠. 요때만 봐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못한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요런 거죠. 추세적 하락일지언정, 요렇게 하락일지언정,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도 추세적이지만 반등 하락 나온다. 이렇게 추세 하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외줄타기예요. 지금은 다음만 봐도 반등이 있나요? 없죠. 그냥 추세 하락이죠. 그냥 밀어내고 있죠. 반등 한번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요 추세가 돼야 돼요. 반등이 없죠. 그냥 하락. 쭉 밀어내고 있죠. 쭉 밀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등 줄 때도 쭉 올라와 주는 강도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세야 되죠. 사실 호가가 비고 쭉쭉 빠지니까, 호가창이 비면서 거래량도 없이 빠지니까. 그래서 당장은 봤던, 이제 보시면 이제서야 비로소 단기적으로 봤던 그 다우 산업을 봤을 때 이제 과매도 구간, 스토캐스틱 상도 과매도 구간에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도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에는 진정되어 있지는 않죠. 아직도 하락으로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도 봐야겠는데, 시장이 약했던 건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나스닥 100 보시면, 나스닥 주봉 한번 봐볼게요. 주봉 보시면 나스닥은 이미 우리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60 주선을 이미 터치한 모습이죠. 터치한 모습.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60주선에서 얘는 나스닥은 여기 정도 13,800 정도까지 일단 열려있는 모습이고, 자, 분명 우리나라는 이격이 달라요. 대응이 다르고. 보시면 20월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스닥은 여기, 우리 20월선은 이미 찍고 흘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3,600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만 봐도 13,600 딱 여기죠. 여기 자리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해 주느냐, 아니면 정말 다 반납하느냐, 다 반납해서 여기까지 밀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까지 밀린다 나스닥이. 예. 근데 또 봤을 때 그거죠. 지금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빠지는 거 좋겠고 충격이 큰데 정말 여기까지 다 반납해야 돼? 라는 진단으로 단순하게 또 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닥은 분명 다져줘야 되고 아직 다져지지 못해서 많은 걸 열어놓고 지표를 보고 있지만 여기까지 빠져야 돼 라는 진단을 하는 거죠. 빠져야 될 재료인가? 이렇게 보는 거고. 보시면 S&P 500도 아직 이제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8%인데 아직 자리가 많거든요. 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얘네만 보면 되게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충격적으로 더 빨리 자리가 넘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만 보면 우리도 2,500, 2,600 가야 되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장도. 단순하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지표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않고 디커플링 되길 바라는 기준이죠. 디커플링 돼가지고 우리 증시는 요때 2830포인트 때 얘네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도 되게 그 밸류보다도 주가가 엄청 싸다라는 게 재료였죠. 싸든 게 재료였고 반도체 업황 좋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르다 해가지고 K 주식은 요때 반등을 해줬던 거고 해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지금은 이미 다 똑같은 영역대에서 이미 머무르고 깨져 있다는 거죠. 이미 지표 완전 달라요. 보시면 코스피도 월봉 한번 볼까요? 코스피 월봉 아까 다우도 봤으니까 보시면 다릅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리면 얘는 이렇게 코스피는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하다가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그죠? 박스예요, 박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K 주식은 우상향이 아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또 몇 년 동안 행보,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온 거란 말이죠. 최근에 올라왔다. 또 올라오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미국 차트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기 주식, 장기로 투자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요런 긴 몇 년의 시간을 걸려야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미국 주식은 아까 보셨죠? 미국 주식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 월봉 이렇게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요렇게 쭉 올라 있다는 거죠. 요렇게 막 쭉 올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요. 급락도 있지만 올라요.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 K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똑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다우가 거기 60주선을 깨고 S&P 52, 60 깨고 답 깨고 그 밑단 내려온다. 그럼 우리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밑선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니까 우리가 봤던 여기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 빠지는 건 없으니까 뭐 밸류가 싸고 좋다 다 이건데 2570포인트까지는 또 한 단계 레벨 다운까지 봐야 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고, 예를 들어 하락 중에서도 반등을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주고, 반등 줄 때 비로소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 반등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까 외줄 타기로 빠지고 있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한다든지 대응할 수 있는 영역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해야 된다. 관망하고 여기 일단 깨지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깨짐에 있어 시장이 밀어낸다면 추가 여력으로 오히려 인버스 사놓고 조금 방어하다가 나중에 돌려 올라갈 때 좀 반등 줄 때 다시 포지션을 바꿔서 매수한다 라는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를 지금 어떻게 정리해서 명쾌하게 대응할 수 있다의 영역은 이미 늦은 거라는 얘기죠. 왜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 증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여기서는 멈춰줄 줄 알았고 멈출 줄 알았다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더 아신 분은 다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사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대응 영역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추가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하지 못한 분, 그러니까 예견해가지고 한번 반등 줬을 때 이렇게 반등 줬을 때 대응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인버스 사듯이 뭐 관망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응 역량이 벗어났다는 거죠. 왜냐,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대응하지 못한 분들은 이미 종목이 박살 초토화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여기서 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갖고 있었다면 완전 초토화다. 기본 몇십 프로 빠져 있다. 근데 이걸 지금 대응한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신용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신용인 계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금 보유라면 코로나 팬데믹 때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그때 어땠는지. 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급락했지만 이렇게 급락했지만 V자 반등해줬다는 거죠. V자 반등해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낙폭이 이렇게 과하게만 내려간다면 V자로 말 그대로 피보나치 되돌림 기법으로라도 뭐 30%든 40%든 어느 정도 반등 파동은 나올 것이고, 그때 비로소 고민하고 아니면 그때 반등 파동 나올 때 조금 평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해보자는 거지. 지금은 대응의 영역은 벗어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FOMC 그가 있고 거기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뭐 대단한 카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 뭐 금리 인상을 조금 낮춰야 되겠네. 라던가 그런 게 될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이미 노출 수위가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건 옛날 대표를 옛날 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또 대여해 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전 데이터들이 어땠나를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진 건 무조건 회복됐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시지 마시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던 것들은 2달이 걸리고 6달이 걸릴지언정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의 대부분은 빠르게 올라왔어요. 여태까지 그랬다고요. 몇 년, 그 10년, 20년 데이터를 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던 것들은 급격하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와줬다. 그렇지 않은 해도 몇 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해도 몇 개월 지나보면 다 올라왔더라요. 그걸 우리가 일단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왜냐, 그냥 단순하게 올라온다가 아니라 제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얘기 드렸죠. 분명 인플레이션이 그 물가 상승이 고파한 건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잡으면 그만큼 또 경기가 좋다는 거죠. 경제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진정되고 괜찮으려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뭐 해서 괜찮았어 라고 해서 폭발적 그게 돼서 인플레이션에서 한대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빠질 건 쭉 빠지고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그냥 금리 인상 맞고 하려면 코로나 더 심해져 가지고 다시 연준이 긴축 못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당장 반등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로성으로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충격으로 빠진 것들은 다시 한번 경제가 그만큼 좋고 이제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임금도 올라가고 사람들은 소비를 할 거니까 분명 우리가 돈을 걷어들일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라는 판단이 되니까 걷어들이는 거라고요. 그게 나중엔 호재로 작용돼서 전부 회복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염려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오미크론이 종식이 되고 뭐 말 그대로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3월 4월 되고 뭐 먹는 치료도 나오고 다 되면 이 코로나가 좀 변수인 것 같긴 해요. 코로나가.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변수로 증시가 흔들린 적이 더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과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주가가 흐른다라는 단순한 개념이면 예전에 말한던 대로 데이터 돌려봐서 똑같이 대칭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문제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10,000명, 10만 명 단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게 이제 정말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가가 의문이에요. 저도 직장인인데 이거 회사 갈 수 있나? 몇 달 뒤면 10만 명 단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 때는 비로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는 모두 이제 긴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어떻게든 강행할 겁니다. 왜냐? 있는 돈을 영끌에서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더욱더 이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안 되고 빠른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거기서 포인트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지금 뭘 팔아가지고 뭐 하겠다? 그거는 조금 종목별로 늦었고 타이밍상 아닐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하더라도 원금 회복은 당장 힘들다고 얘기 드렸죠. 물린 것들.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등 파동을 확인하고 반등 때 고민해보자예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빠르게 오늘 내일 안에 1월달 2월달에 뭔가 해결하겠다라는 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합니다. 지금은 당장 그래요. 우리가 증시가 오히려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뭐 FOMC 회의도 있고 뭐 이렇게 명절 전에 투심이 약한 것도 있고 하고 이런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가준다 그러면 강도에 따라 달라야 되긴 하지만 일단 평단가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서 이 어려운 시장에 대응해야지 내가 지금 넣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낼 거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도박할 수 있는 도박 시장은 아니에요. 도박은 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 가능한 것들은 빨리빨리 회수를 해놓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또 투자할 수 있겠죠. 저기서 자꾸 밀리면
조금이라도 쌀 때 다시 사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등하더라도 종목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빠질 것 같을 때 이번 반등을 줬을 때 다시 그때부터 인버스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한 주를 더 지켜보시고, 코스닥 코스피의 월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월봉이 지켜질 것인가 계속 지속적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내일 쉬니까, 내일도 연차거든요. 쉬니까 사실 좀 이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일 뭐 어차피 뭐 딱히 매수하고 매도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방송이 전달이 늦은 것도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시장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종목 볼 것도 없고, 종목은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회복되는 것도 뭐 하는 거 다 얘기 드렸단 말이죠. 드려서 최근에 다 회복했고요. 보시면 뭐 네오이즈 홀딩스나 이런 것들 시장이 반등할 때 빠르게 한다. 그래서 하루 반등이고 어제 그 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올라주거든요. 올라주는 놈들은 올라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상승을 가져가자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건 매수해서 수익 당분간 내부자지, 얘네 지금 추세 대응해가지고 가져가겠다는 아니라는 거죠. 봐야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지금 와서 얘네 좋을 거니까 올라가서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시장에 대한 좀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치솟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안정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금 뭐 도박에서 내 돈을 너무 쉽게 베팅하긴 어울리는 시장이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급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 사마 네트워크 소개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박스권에서 올라왔다 이거죠. 올라왔어도 박스권에서 한 사람은 가져가고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반대로 수익 올랐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박스만 봐도 딱 지금 매도 구간이란 말이죠. 저항 때.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길 뚫고 올라가서 갑자기 상한가가 나온다, 뚫고 올라가고 추세 상승한다 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수익이 낮다 그러면 좀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좀 관망하는 시장을 가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사가지고 한다기보다 오히려 시장이 반등 상승에 가면 고민을 해보자. 반등 폭에 대해서 내 거를 좀 평단가가 비쌌던 것들은 정리해보자.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반등 나와도 내가 내 종목 샀던 것들 다 원가 정도까지도 잘 안 갈 겁니다. 단기 낙폭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 그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고민해봐야겠죠. 그래도 정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일단 묻어가고 밑에서 더 사게 해서 평단가를 조절하는, 그런 대응을 사람마다 종목마다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 다 다를 테니까. 저는 예를 들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물려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반등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종목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또 종목 하나는 손댈 영역에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시장 진단 얘기를 좀 자세하게 시장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공포에 예를 들어 최악의 손절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최악의 매도 같은 거, 제일 쌀 때 판다 이런 거 일단 하지 마시고, 신용은 일단 멈춰야 되고, 신용 이래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용 매매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용으로 샀던 거는 단기적으로 끊어내서 수익 낼 거 아니면 장기 보유 이자 내면서 가져갈 건 아니에요. 내 공략이 틀렸으면 신용은 털어내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럴 때 신용 때문에 괜찮았던 종목까지 박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경험이죠. 경험이었고.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좀 편안하게 좀 요럴 때일수록 공부하면서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도 7만 6천 일단 깨졌으니까 원칙대로 보자는 거죠. 이렇게 보시자. 그래서 아무튼 힘드셨을 텐데 맘 편히 일상에 집중하면서 개인 공부하시면서 좀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